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색에 대한 색상에 대한 얘기하고 폰트 물론 전 시간에 이 몇 개 좀 하다가 그거를 뒤에서 한다 그랬었는데 뭐 가상 클래스 얘기도 있었고 네, 그거는 이제 그 뒤쪽에서 하면서 이 셀렉터 얘기 그 뒤쪽에서 하면서 같이 이제 그 병행해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색에 대한 얘기 좀 하고요. 그다음에 폰트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쪽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라든지 할 때 보게 되면 뭐 글자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동영상이 약간 움직이는 하는 그런 것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기능을 사실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CSS3라고 해서 레벨 3번 네, 그 스타일 시트에서도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글자만 가지고 해보도록 하고 이 다음 주 시간에는 이 영상 이미지를 조금 넣어가지고 뭐 색깔을 좀 이렇게 변동시킨다든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10월 14일 날은 중간고사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도를 많이 못 나갔지만 한 주 저희 그 추석 연휴 때문에 쉬었지만 어쩔 수 없이 기간 동안에 안 보면 그 저희 그좀 문제가 좀 있어요. 교육부 감사에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강의실 시험 본 강의실이 그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본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 강의실에서는 볼 환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강의실에서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은 3시간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책은 따로 교재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저번 때 제가 한번 찾아보시라 그랬고 책은 없어도 상관없고 필기한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네. 그리고 일단 전 시간에 저희 그 녹화한 게 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음성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그 벙어리로 나오는데 혹시 제 입모양만 보고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 이 화이트보드에 적힌 것만 보고도 대충 이 인간이 이렇게 얘기했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올릴까 그러다 그것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색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색. 이 색은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RGB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넣어가지고 투명도를 집어넣게 하죠. 불투명하냐, 투명하냐. 뭐 그렇게 집어넣어서 이 보통 이제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나타내는 거가 이 RGB 방식이에요. 그래서 R은 다 아시겠지만 빨간색, 레드, 그 다음에 그린. 저희 세 가지 색깔만 가지고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제 그 8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8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6진수로 나타낸다면 두 자리가 되겠죠. 00부터 시작해서 FF까지. 이것도 00부터 시작해서 FF까지. 저렇게 나타나는 거고 10진수로 나타낸다면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이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한다면 RGB이긴 한데 거기다가 A라고 해서 알파라고 하는 걸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파. 자, 이거는 뭐냐면 투명도라고 하는 거다 하죠.
요 투명도라고 하는 거는 이 마찬가지 0부터 어떤 값을 나오겠지만 100%가 나왔냐 아니면 0%냐 하는 걸로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투명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거 위주로 하도록 하고 하나 더 잇따르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 가지고 색상 조정할 때들 보게 되면 색표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HSL 방식이다라고 해서 하나가 색상과 채도와 명도 가지고 나타내는 수가 있죠. 물론 저는 이쪽은 저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잘 신경을 안 쓰는데 일단 뷰라 해서 색상 분야가 있고 근데 이 색상이 이와 같이 빨간색하고 이걸 다 섞어 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38, 24, 24비트겠죠. 그래서 이에 이 24색의 색상이 가능하죠. 개의 색상이 가능. 근데 여기는 이 색상이 여기서 이제 그 나타낼 수 있는 한계가 얼마냐면 0부터 360이라고 하는 값 범위 내에서밖에 안 되니까 이 361개 정도에 해당되는 값 정도로 색상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채도에 해당되는 거를 나타내죠. 그래서 채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얼마나 이 그 짙으냐 옅으냐 하는 색깔을 나타낼 때 채도라 그러죠. 이걸 그래서 세츄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채도는 이 짙은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0부터 100%라고 하는 비율로 나타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명도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서 명도를 라이트니스라고 불러요. 이것도 0부터 100%라고 하는 비율로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같이 HSL 방식을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RGB 방식을 나타낼 것인지 RGBA 방식을 나타낼 것인지인데 보통 이제 RGBA도 많이 쓰는데 우리 이제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RGB 방식을 한다면 RGB 방식 할 때 이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16진수로 쓴다 그러면 앞에다가 이같이 이 해시 기호 또는 이제 그 뭐 우물정자 기호에다가 이 16진수로서의 그 두 자리 그 다음에 초록색에 해당되는 거 두 자리 파란색에 해당되는 거 두 자리로 나타낸다. 그래서 24비트로 나타내고 요 각각은 다 16진수로 나타낸다 이제. 자, 16진수 나타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 한다면 10진수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00부터 시작해서 FF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나타내게 한다. 또 다른 10진수로 나타내고 싶다면 RGB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10진수 값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빨간색으로는 얼마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다음에 초록색은 얼마로 하겠다. 파란색은 얼마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10진수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0진수는 0부터 255 범위 안에서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아니 뭐 이런 것들은 저희 그 매뉴얼 찾아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뭐 문법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 자체가 별로 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습 때 해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뭐 애니메이션 관련된 것도 좀 해보고 할 때 색깔을 좀 입혀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영상의 일부 또는 이제 그 패러그래프라고 보죠. 또는 패러그래프를 다르게 본다면 디비전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여기에 컬러라고 하는 색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걸 쓸 때 이와 같이 이 RGB 색상을 쓴다라고 한다면 컬러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다가 프로퍼티 값을 주면 된다 이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6진수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놔야죠. 8A 이 물론 이거 세미콜론은 빼도 되고 자 이렇게 섞으면 뭐 빨간색 그다음에 초록색 파란색을 섞었더니 이 보라색이 나오더라는 뭐 예를 든다면 보라색 이렇게 나오게 이 16진수를 가지고 이 정교하게 색깔을 정할 적에는 이한 2의 24승 한 16만 개에 해당되는 색깔 가지고 쓸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을 쓴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나는 이제 16진수로 쓰는 거가 조금 더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RGB라고 하는 이런 함수 기능을 쓰고 여기다가 이 10진수를 써라 그랬죠. 저희 8A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면 138이 되고 그다음에 2B에 해당되는 걸 바꾸면 4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22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저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HSL 방식을 쓰겠다라고 한다. 물론 여기다가 RGBA라고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 그 투명도를 집어넣겠다면 하나 A 넣고 여기다 뒤에다 뭐 10%, 100%, 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걸로. 또 하나 자, HSL 방식을 쓰겠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HSL 이렇게 쓰면 되겠고 예를 든다면 색깔은 내가 0부터 360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든다면 100이라고 하는 값 정도의 색깔을 쓰겠다라는 여기 색 100이 얼마가 어떤 색깔이 나올지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는 10% 정도로 좀 흐린 편에 해당되는 걸로 하겠다는 100%면 완전히 진한 색, 뭐 10%, 0%면 아주 흐린 색, 뭐 이렇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 명도는 얼마나 제가 명확하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을 때도 여기에 한 20% 나타내겠다라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SL 방식이냐, RGB 방식이냐, RGBA 방식이냐,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하나 더 쓰면 되겠죠. 뭐 그렇게 이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CSS3 방식에서는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 색상에 이 문자와 같은 경우에 색깔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색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이번 시간은 안 하는 거지만 이렇게 된 걸 박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박스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에 이 보더라고 하는 테두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배경색이 있고 여기 A, B, C 그러면 여기 이 그 글자 색이 있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까지 다 저희 그 여기서 이 컬러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까지 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요거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안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이 나왔다라고 한번 보죠. 여기 화면에다가 이 타이틀의 색상이라고 하는 게 뜨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CSS라고 하는 이 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좀 굵게 나온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제목 이름에 해당되는 걸로 잡아보자. 그리고 가느다란 줄을 하나 집어넣고 요 다음에 색깔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여기에 이 갈색이다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도록 하고 여기는 올리브색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는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해당되는 간격을 좀 띄워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뭐냐면 바텀이라고 이거의 바텀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얼마만큼 뛸 건지에 해당되는 거 이걸 갖다가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30개에 해당되는 만큼의 점의 개수만큼 띄겠다라고 한다면 px 이걸 픽셀을. 그다음에 요거는 10개에 해당되는 점만큼 띄겠다는.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왼쪽도 30개에 해당되는 칸만큼 띄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이런 모습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직접 실습 자료 가지고 해봐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네, 요거를 한번 화이트보드에 적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HTML5부터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 태그 HTML 들어가고 자, 헤드 부분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되고 색깔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 일단 제일 먼저 캐릭터는 어떤 걸 쓸 것인지 문자는 어떤 걸 쓸 것인지 우리가 보통 유니코드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 쓰는 게 메타. 자, 메타라고 하는 말이 좀 뒤로란 뜻도 있고 위로란 뜻도 있고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캐릭터 셋은 유니코드 8번 8비트 유니코드가 8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타이틀은 뭐라고 적었냐면 색상이라고 적겠죠. 따라서 여기에 색상.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뭐 그냥 쓰는데 이런 모습들에 대한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CSS3 레벨 3에서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블록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로 정해서 쓰도록 하죠. 뭐 P라고 정해도 되고, 근데 이건 패러그래프보다는 하나의 블록 형태로 잡자. 그리고 왼쪽에 마진 30개 픽셀, 오른쪽에 30개 픽셀, 그다음에 바텀은 10개. 그래서 여기다가 왼쪽에 30개에 해당되는 만큼 픽셀만큼 떼어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만큼 띄었죠. 그다음에 아래 요 칸을 10칸을 띄죠. 따라서 마진의 바텀. 자, 이거 언더라인이 아니라 대시예요. 자, 여기 색깔을 이거 바탕은 갈색인데 여기다가 쓴 글자가 흰색, 백색이다라고 합니다. 백색 글자다. 글자 색이 다 백색이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백사는 것이 칼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형태만 정한 것이 이제 이 형태대로 불렀어야 되겠죠. 따라서 형태 해당되는 거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헤드에 해당되는 건 이걸로 끝이다 하죠. 자, 그다음부터는 내용이 저기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들어가는 것이 본격적으로 바디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을 입히는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 글씨를 좀 크게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일반적인 글씨가 한 네, 하이4, H4라고 하는 걸로 헤드라인 4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글자 형태로 쓴다 그래서 H3라고 하는 형태로 잡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그리고 줄이 그어졌죠. 이렇게 가느다란 줄이 그어졌을 때 이 줄에 대한 어떤 속성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인 형태의 줄이 그어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고 박스가 쳐져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하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나온 게 뭐냐면 이 스타일대로 하겠다 이죠. 그 스타일대로 하는 게 여기에 이와 같이 태그가 동일하면 이 태그하고 이 태그 이름이 동일하면 이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에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기다가 이 요거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건 정해지질 않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는 갈색에 해당되는 배경색, 하나는 올리브색 이렇게 정한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가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갈색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그 RGB 색깔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색깔을 하나하나 뜰 때마다 어려우니까 대체적으로 한 140개 정도의 이 색깔을 정해진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브라운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뭐라고 썼냐 하면 여기 안에 BROWN이라고 하는 글자가 흰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BROWN 이렇게 해서 하나가 첫 번째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 완성이 됐죠. 자, 두 번째 해당되는 것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백그라운드 색깔을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색깔의 이름을 써도 되지만 숫자 값을 잘 조합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해당되는 것들이 이름이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16진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론하고 그 다음에 16진수를 쓸 때는 해시 기호를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6, 2, 2, 3.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하게 되면 올리브 색깔이 나온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슬래시 div. 그 다음에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슬래시 body. 그 다음에 마지막 HTML.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모습의 거 나왔는데 단순하게 그냥 색깔만 조금 입혀본 모습이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애니메이션 기능이라든지 내가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해볼 적에는 셀렉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별로 이제 의미가 많진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이 워드 프로세서처럼 그냥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크게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냥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꼭 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이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색깔에 대한 거, 다음엔 이제 텍스트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자, 텍스트 그러면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많이 써봤지만 하나가 이 들여쓰기와 내어쓰기와 그다음에 정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화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정렬도 있고 또는 양쪽에 이렇게 끝을 잘 맞춰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모습은 텍스트는 어떻게 꾸밀 것인지 꾸미기에 대한.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들여쓰기냐 내어쓰기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냐면 인덴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한다. 요거만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만큼을 내었을 것인지에 대한 길이에 해당되는 값. 보통 길이 값에 해당되는 걸 많이 쓰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픽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EM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써요. 저게 엘리멘트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크기인데 예를 들어서 폰트 크기가 30개의 픽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원 EM이라고 하는 엘리멘트는 얼마를 나타내냐면 30개의 픽셀을 나타낸다. 0.5 EM이라고 한다면 몇 개를 나타내냐면 그거의 반에 되는 15개의 픽셀로 구성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보통 여기 길이값을 나타낼 때 EM 단위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다가 나는 한 반 정도 전체 문장의 한 반 정도 50%나 아니 10%나 뭐 이렇게 좀 들여쓰기를 한다든지 내어쓰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퍼센트 써요.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렬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다가 쭉 저희 줄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으로 쭉 줄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는 중앙에 맞추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왼쪽 정렬이냐 그다음에 오른쪽 정렬이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중앙에다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줄을 딱 맞춰서 중간에 공간을 좀 이렇게 적당하게 집어넣어 주는 게 있죠. 그걸 justify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거는 회원 지울게요. 자, 텍스트를 꾸미는 얘기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글을 쓰다 보게 되면 밑줄을 긋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 또 윗줄을 긋는 경우. 또 중간에다가 긋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걸 할 때 사용하는 거다. 아니면 그 해당되는 글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죠. 여기다가 텍스트 꾸미기라고 하는 게 오른쪽 정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느 정도 띄고 HTML은 이렇게 시작 뭐 이런 말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생긴 모습을 정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텍스트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시작해다 여기다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밑줄을 긋도록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이것도 처음부터 다 쓴다 그러면 헤드 부분이 있고 여기에 타이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
저기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타이틀 빼고 스타일부터 쓸게요. 여기 보니까 이게 조금 좀 큰 제 그 제목 부분인데 제목 부분을 약간 좀 크게 하고 오른쪽 정렬로 들어갔죠. 그래서 제목 부분을 글씨를 좀 크게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꼭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글씨를 큰 걸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H3라고 하는 걸로 잡죠. 그다음에 여기의 모습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CSS3라고 하는 거에 스타일 CS 할 적에는 스타일이라고 쓰고 여기 적에는 이와 같이 이 해당되는 태그 명과 일치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기능은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걸로 중괄호 안에 집어넣게 되겠죠. 자,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니까 여기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말 안 썼나? 자, 오른쪽 정렬에 해당되는 거 H3가 나오게 되면 오른쪽 정렬해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요 부분의 한 부분들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스팬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을 해주자 이거죠. 이것도 스팬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시작과 끝이니까 요 앞에 스팬의 시작, 끝은 스팬인데 끝이니까 슬래시 스팬 이렇게 쓰면 된다 이죠. 따라서 스팬이라고 하는 부분에 텍스트를 만나게 되면 모습은 어떻게 꾸밀 것이냐 하는데 밑줄을 긋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걷기도 하고 윗줄을 긋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적에 나오는 프로퍼티는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쓴다.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윗줄을 긋을 적에는 오버라인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고 밑줄을 긋을 때는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걸 쓰고 가운데 줄을 긋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죠. 그 다음에 이 여기 오버라인부터 줄을 건 게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데코레이션에 이 그 라인 수로라고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 그 중간 줄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요. 제가 이제 들은 데는 오버라인이라고 하는 걸 썼었는데 그 스트로크라고 하는 걸 잡아가지고 하나 더 썼었는데 그건 뭐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할 적에는 이와 같은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셀렉터라고 하는 걸로 잡아준다라고 했죠. 물론 앞에다가 뭔가 이름이 있을 땐 거기에 맞는 걸 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이제 그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관련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P1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이 설정에 맞추면 요 조건이 되면 이와 같은 걸 해라 했죠. 뭐냐? 하나가 인덴트를 해라. 근데 얼마만큼 뛸 거냐 하면 글자만큼 세 글자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처럼 줄을 왼쪽과 오른쪽을 다 맞춰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X align 이거는 justify 이렇게. 그리고 이 스타일에 대한 거 끝났으면 슬래시 스타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헤드 부분에 끝나는 슬래시 헤드. 자, 마지막 이제 텍스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텍스트의 내용은 바디 부분에 들어갈 거고
이 바디 부분에다가 내가 집어넣을 것들을 결정해 주면 되는데 첫 번째 뭐가 들어갔냐면 이와 같이 제목이 들어가죠. 텍스트 꾸미기. 근데 그 텍스트 꾸미기는 제목으로 쓸 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H3라고 하는 하나의 이 태그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꾸미기라고 됐고 슬래시 H3.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모습에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어떤 모습이냐? 오른쪽 정렬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줄을 걷죠. 따라서 HR.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하나의 단락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단락을 쓸 적에는 P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는데 패러그래프.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단락에 하나가 P1이라고 하는 단락의 어떤 형태를 정한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정. 그 클래스 이름이 뭐냐면 P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해줘. 그래서 P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나게 되면 이러이러한 모습을 해놨는데 어떤 모습을 하냐면 앞에 세 칸 정도를 갖다가 들여쓰기를 작업해 준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HTML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 은 이렇게라고 하는 거 앞에 뭐냐면 줄을 그어버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팬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끝. 그럼 요게 줄이 거서 나올 거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뭐냐면 여기 스팬이라고 하는 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패러레프의 끝 표시하면 되겠고 마지막에 바디 끝 마지막 HTM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렇게 해서 이 간단하게 텍스트 모양에 대한 거 한번 훑어만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저희 그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강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속성이 있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나열해 보고 이제 그뭐 수업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자료 가지고 그냥 쭉 보여드려도 되긴 하는데 그럼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한번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속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텍스트를 꾸미기 위한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프로퍼티명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거. 첫 번째가 뭐냐 했었냐 하면 우리가 이 텍스트다 보니까 정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쓰는 텍스트와 관련된 속성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쪽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센터라고 중앙에다가 맞추는 부분이 있었고 왼쪽 오른쪽 동시에 정렬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텍스트 인덴트가 있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길이값이 있었고 물론 이걸 백분율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습에 해당되는 글자는 아니면 단어들에 대한 데다가 밑줄을 긋는다든지 중간에 줄을 긋는 거 텍스트 데코레이션. 하나가 언더라인이라고 밑줄 긋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윗줄을 긋을 적에는 업
그 오버라인이라. 그러니까 밑줄. 이거는 윗줄. 그다음에 가운데 줄을 할 때는 이 그 라인 스루라고 하는 가운데 줄긋기.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뭐 저희 그 띄기, 그다음에 단어 사이에 띄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하나 다 하려면은 이제 그이뭐 우리가 이제 그 자가 안내 어떤 길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코레이션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뭐 이에 해당되는 건 제가 이제 그이 설명드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폰트 하나 보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폰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글자 모습인데 보통 이제 시스템에서 정해주는 폰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신명조 대부분 있지만 때로는 뭐 맑은 고딕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도둠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없는 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때 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아예 제 화면에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쓰는데 패러래프를 정하는데 이 패러래프에 나오는 글씨체는 어떤 걸 쓸 것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그 글씨체에 대한 거에 프로퍼티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속성명은 그때 글자들은 이러이러한 글자 모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때 쓰는 것이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프로퍼티 명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콜론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쓰려고 하는 폰트들이 제일 먼저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선택돼서 되면은 다행이고 없으면 그 다음 거 그것도 없으면 그 다음 거 그렇게 가라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형태의 폰트를 쓰려고 한다 해죠. 근데 폰트가 맑은 고딕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없는 경우는 요 다음 거로 넘어가라. 도둠체로 가라. 이 다음에도 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이제 도둠체로 가고 도둠체도 없는 경우 그거는 쉐리프 형태로 간다. 자, 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건 쉐리프 형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죠. H자다라면 여기 이렇게 삐침이 좀 있는 것들을 음.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삐침이 없는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음.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모든 이제 이 폰트에는 센 세리프 아니면 세리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점점 기능이 이제 타입 그러니까 폰트 종류가 이 다양하게 있더라도 이 가능한 다 포괄적으로 있을 만한 것 갖다가 오른쪽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씨 크기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다 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글씨 크기 그걸 갖다 폰트 사이즈다.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는 이거는 제 포인트라고 하는 걸로 정해지는데 이렇게
이건 픽셀이라고 했죠. 점 하나의 크기. 피트라고 하는 거는 포인트라고 하는 요거는 얼마냐면 72분의 1인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1인치는 2.54cm죠. 그래서 이 그거에 해당되는 걸 72로 나눴을 때 크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속성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글자 크기는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굵기는 어떻게 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폰트 사이즈 부분이 지금까지 써봤죠. 또 하나가 있다면은 글자의 굵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글자 굵기, 폰트 웨이트. 이건 굵기에 해당되는. 이건 크기에 해당되는. 이건 폰트에 대한 종류에 대한 걸 결정한 거죠. 그 다음에 폰트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뭐 하나 더 있다면 베어리언트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폰트 패밀리니까 예를 들어서 맑은 고딕, 중고딕, 뭐 신명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겠죠. 근데 폰트 사이즈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어떤 이제 값이 있기도 하지만 길이값을 쓰는 거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가 좋겠죠. 그 길이값을 숫자 값으로 줘도 되고 또는 저희 그뭐 픽셀 값으로 줘도 되고 포인트 값으로 줘도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크기 정보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 더 뭐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제일 작은 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크기까지 더블 X 라지까지 더블 X 라지 이렇게까지 물론 그거보다 더 큰 뭐 라저, 스몰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빼자 이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글씨를 갖다가 굵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굵은 글씨체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글씨체를 쓸 것인지에 대한 자료들이 여기 포함되면 되겠다. 또는 굵기니까 수치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스타일은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태릭 체냐 아니면 정상적인 체냐 아니면 기울어지긴 한 건데 이것도 기울이는 것도 이것도 기울여졌고 또 이것도 기울여졌는데 이거는 기울여한 어떤 타입이 다 정해져 있고 이거는 원래 있던 예를 들면 맑은 고딕에 약간씩 기울어진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는 걸면 되겠어요. 자, 이건 영문 소문자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건 영문 소문자인데 이렇게 써도 되고 대문자인데 작게 쓰고 싶으면 이건 작은 크기의 대문자를 이거는 그냥 소문자.
이렇게 정할 때 쓰는 거가 아니죠. 그래서 대문자를 정하는데 이 소문자 크기만하게 쓰려고 하는 수도 있죠. 로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어떤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매뉴얼 성격이라서 좀 빨리 넘어갔고요. 자, 목록에 대한 거 조금 쉬었다가 이 목록에 대해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하는 동적인 모습에 대한 것 좀 하고 그리고 실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에 시작할게요.